안녕하십니까? 손 한번 흔드세요. 저는 이번 제9회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입니다. 김순선 배우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배우자는 내려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뛰는 김광수. 누가 제주도 교육감의 적임자입니까? 오늘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서 또 모여서 누구를 교육감으로 뽑으시렵니까? 교육은 흔들리면 그 모두가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가 교육자입니까? 청소년 교통비를 무료로 했더니 제주시 학생들이 서귀포 학생들이 제주시로 주말에 마음껏 다니고 있습니다. 드림 노트북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더니 이것이 아이들이 노트가 되고 교과서가 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감상하고 미술을 감상하며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이 집에서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학교 안전경찰관을 6학교에 지정했더니 그 학교에 학생 생활지도 문제가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함께 온 제주 농어촌 유학은 복식 수업을 할 위기에 있던 읍면학교 몇 군데는 아이들이 차서 복식 수업을 아니하도 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 특수교육 강화, 차별 없는 교육, 학부모 부담 해소 등 차별과 격차 없는 교육을 한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책임지는 교육. 위센터 해보험은 지금 터미널 앞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산남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사회 정서학습을 정규 교과로 학교 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함은 물론 몸도 마음도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학생 중심의 AI 인공지능 교육,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 지원, 수학 클리닉 강화 등으로 제주 아이들 학력을 높일 사람 누구입니까? 전국 최고 수준의 AI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각 학교에 구비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다당이라는 플랫폼을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했고 글로벌 역량학교
지정을 했으며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늘고 학교가 살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 미래교육 책임질 사람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AI 미래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주대학에는 700명이 넘는 석학들이 계십니다. 한라대학, 관광대학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대학원 박사과정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과 함께 제주 아이들의 AI 디지털 미래 교육을 대비한 시스템을 확보할 생각이라는 점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에서 키우고 세계로 보내는 예술교육, 제주어 생태를 아이들이 미래로 교육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5m쯤 자동차가 기다려주는 배려, 교복을 생활복으로 전환하자는 제주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100%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총력 유세라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를 비방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드린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이숙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원금 등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후원금 낸 곳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받고 얼마 없이어서 장학사로 임명이 됩니다. 당시에 그 남편분은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됐었습니다. 남들은, 일반 선생님들은 장학사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어려운 판에 갑자기 장학사가 되었다고 특혜 의혹이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홍보물에 청렴하고 일 잘나는 교육감 후보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이 홍보물은 개인의 홍보만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 한 페이지를 김광수 깎아내리는데 배정을 했습니다. 5개로 나누어서 저를 비방하고 있는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평균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 평균 점수 수학이 왜 제주도 학력입니까? 더더욱 1위도 했지만 8위로 추락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4위로 다시 올라갔다는 점은 빼고 8위만 강조하면서 추락했다. 이게 비방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을 쓰려면
앞뒤 관계를 쓰고 사실을 써야 합니다. 왜 25년도 얘기는 안 하고 필요한 24년도 얘기만 합니까? 학생 안전사고 건수가 전국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동장에서 공차다가 무릎을 다쳐도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안전공제회가 책임을 집니다. 그 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된 곳이 제주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그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설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 제가 동의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렴도 얘기도 그렇습니다. 2등급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2등급 마지막 7등입니다. 8등이 되면 3등급이에요. 교육청은 17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왜 추락입니까? 물론 1등급 못한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추락이라고 하면서 저를 비방하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더 가관입니다. 이 공보물은 숫자 하나만 잘못되거나 소수점만 잘못돼도 문제가 되는 공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에서 마등급으로 후퇴했다. 2019년 가등급이 아니라 라등급이었습니다. 이거를 가등급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문자로 3번에 걸쳐서 도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옮기기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옮겨도 선거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5번째, 교육청 기금 40% 급감했다. 인정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기금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설명 자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채를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냈다고. 내가 결제한 바도 없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내가 결제해서 의회에 보냈으면 말이 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이걸 드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더 청렴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토피 예방사업 의혹입니다. 고유수 후보와 배우자 부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이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난 걸 보니 고유수 후보가 교육기관인데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청 예산 편성에 관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배우자와 관련된 법인에 집행한 의혹도 있다는 보도를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도의원했을 때는 장학사 임용 관련 논란, 후보자가 교육위원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예산 반영하도록 한 배우자 관련 법인에 집행하도록 했다는 말이 됩니까?